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좀 내용을 정리해 보고요. 본격적으로 좀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요,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살 종목을 예측하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한 주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혹은 이 주요 코멘트 그리고 주요 인사들의 코멘트와 보도국의 자료 등을 통해서요, 우리 국내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의 굿투자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한 주간 또 어떠한 코멘트들이 올라왔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지표가 깜짝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즉 이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도 좀 강세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소비는 이 미국 경제의 3분의 2죠. 약 75%의 경제 성장을 가늠할 수 있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하고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합니다. 자, 특히나 의류 판매 쪽에서 이 현재 증가세가 188%의 증가세가 보였습니다. 즉 시장의 예상보다도 더욱더 경제 세계의 기대감 쪽으로 포커스가 쏠리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 소비 판매 지표가 호조로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와우, 이 5월 소매 판매가 17.7%가 늘어서 한 달 기준은 역사상 최대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예상보다 훨씬 컸다. 오늘 주식시장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일자리도 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경제 회복과 증시 상승을 기대했습니다. 자, 이날 우리 미국 증시의 강세는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확대 소식 또한 이 소비 지표 개선 등 현재 호재들이 맞물리면서 현재 미선이라고 제가 좀 부르는데요. 미선이 미국 선물이 계속적으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야신 김동우 대표님, 네. 미선이가 어찌됐든 꾸준하게 플러스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빵주도 네. 우리가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1, 2% 급등했고 S&P 500 섹터들도 사실 네. 다 상승한 모습 보였거든요. 보수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이제 편이잖아요. 아, 네. 지금 또 막 올라오는 게 일단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만 보면 막 일단은 열분하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좀 제대로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Actually 이건 네. 그 트럼프 아니고 제가 크럼프라고 말씀을 드렸죠. crazy, wow. 네. May retail sales show biggest one-month increase of all time of 17.7%, far bigger than projected. Looks like a big day for the stock market and drops라고 했는데요. 역시 다릅니다. 네. 근데 사실 5월이 4월 굉장히 좋지 않았었잖아요. 이 4월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5월 되기 전에 그때 돈 풀었잖아요. 돈 풀어서 1인당 1,200불씩 다 줬단 말이죠. 그럼 돈 벌지 못한 사람들 집에서 뭐해요? 쇼핑하거나 뭐 가서 먹을 거 사야 되고 소매 판매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걸로 인해서 지금 경제 회복이 됐다?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돈 나눠주고 쓰게끔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뭐 지원금이 얼마였던가요? 1인당 뭐 40만 원인가요? 네. 아, 저도 받았는데요. 제가 못 받을 뻔했는데 받았는데요. 글 쓰고 나서 뭐 시장, 뭐 그런 또 식당들, 뭐 소매 판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그게 경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모토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바이든의 굉장히 확률적으로도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는 이 트럼프의 이 트윗만 보면 막 진짜 열받는 사람 중에 하나여서 그래서 5월은 그런 부분이지 6월에 또 보자고요. 6월에 과연 또 어떤 크레이지한 발언을 할지 그는 제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잡도 왜 그러냐면 일자리도 경기 재개를 시작하겠다고 일부 계속 문을 열게끔 했잖아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지금 하루에 최소 2만 명 이상, 많을 때 3만 몇천 명씩 계속 늘어나고 그 아랫단에 있는 브라질 똑같잖아요. 지금 60만 명, 70만 명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과연 이 소리가 대선 전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저는 의심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네거티브하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적으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즉 시장에 어떠한 뭐 기업들의 확실한 펀더멘탈로 올라온 시장도 아니고 사실상 유동성이라는 힘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 국내 증시도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오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개인 투자자분들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함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이 커플링이 된다는 가정하에 봤을 때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 계속 상승해도 나쁠 거 없지 않나라는 이러한 의견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러면 여기에서 버블을 즐기지 않는 건 오히려 또 리스크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장 어려운 게, 지난 이제 코스피가 1400선까지 떨어졌을 때 과연 그때 개인들이 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산 종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싼 종목만 샀지 실적 기업, 뭐 테마 기업,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수익을 낸 분들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업체 지금 없잖아요, 별로. 없는데 무조건 제약자만 들어가면 바이오자만 들어가면 사면 된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 진입을 하다 보니까 변동성이 또 커지고 지금 뭐 100이라는 퍼센테이지를 투자를 했다라면 갑자기 30~40%가 로스가 나버리면 그 회복하기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또 팔고 또 딴 거 사다 보니까 왔다 갔다 손실만 계속 나는 부분이었고 법을 즐길 수 있죠. 즐길 수 있지만 그건 여유 있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거라고 봐요. 네,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도 저희가 한 번쯤은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네. 항상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코스피 지수 2200선까지 갔다가 빠지잖아요. 제 생각은 1800선 다시 내려왔을 때 실적 위주의 정말 모르겠다면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라도 그런 종목군으로 다시 한번 재배팅하는 시간적, 마음적 여유를 가지시고 타임을 기다리시면 오히려 승률이 훨씬 높고 투자 수익률도 올라갈 겁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정진 대표님, 이 나스닥 선물회 같은 경우에서 이제 글로벌 증시 이슈와 움직임을 봤을 때, 그럼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은 다음 주까지 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갈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2차 전지,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확대 투자 소식의 5G 2차 전지 계속적으로 그래도 오늘 꽤나 선방한 모습 보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이 단기적인 흐름으로는요? 나스닥 지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국내 증시를 비롯해서요. 네.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 코로나가 이제 주요 도시 22개 주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하루에 미국 전체에 2만 명, 지난주 6월 12일이었나 그때부터 하루에 2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위축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가 확산세가 커지면서 다시 한번 2차 팬데믹이 오는 거 아니냐. 요거에 대해서 경기가 이제 다시 소매가 늘어나고 시작되고 있는데 다시 퇴행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굉장히 우려감이 커지면서 미국도 이번 주에 굉장히 큰 하락폭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히려 어저께 발표한 5월 달에 소매 판매 지수랑 생산 판매 지수를 보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제 재개에 대한 또 자신감, 우려가 좀 더 많이 위축이 됐고 오히려 자신감이 붙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연준에 개인 기업들의 부채, 그러니까 채권을 좀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기업들한테 투자한다. 그럼 그 돈들은 당연히 그 기업들에게 들어가면 다시 뭐 생산성이나 고용이나 이러한 지표들이 또 개선이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한번 경제가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섞이면서 지금 미국 시장은 굉장히 상승세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상승세를 같이 타고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발발하면서 우리나라의 증시는 좀 상승세를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직 좀 두려움이 커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이라도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앞으로는 그래도 상승 추세는 모멘텀을 좀 이따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대표님께서 그래서 스탠스가 조금 상반된 이러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야신 김동우 대표님께서 일단 나스닥으로 우리가 전략을 좀 짜보자면 어떻게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나스닥 전략 좋죠. 이제 네네. 기다리던 나스닥. 자, 지난주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6월 10일 정확하게 1140선을 찍고 이 월물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아마 1170선을 아마 찍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요. 이제는 조정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직접 말씀드렸었고 국내 시장 마찬가지였고요. 네. 맞아요. 아, 그러고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뚝 떨어졌잖아요. 아, 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어서 월요일부터 저희 선물 매도와 풋 옵션 매수를 해서 목요일 날 5,000%. 자, 옵션에서의 5,000% 대박 수익을 정말, 냈고요.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9,500선대까지 해서 거의 계산하기도 힘든데요. 한 2,500틱 정도의 하방 수익 잘 냈습니다. 2,500틱이면 저희가 어느 정도로 계산을 해볼 수가 네, 있을까요? 곱하기 5 하시면 되고요. 네. 그게 곱하기 5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나스닥으로 현재 그러한 수익 실현을 네네, 할 수 그렇죠. 있었던 그래서 거죠. 지난주 해피한 한 주였고요. 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부양책 소식 나오면서 다시 급반등 나왔는데요. 그때는 이미 저희 다 팔았기 때문에 자, 이게 어디를 수익 실현, 기다렸느냐? 이제 만선을 기다렸습니다. 지금이 딱 만선이에요. 만선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매도 전략 드리겠습니다. 오, 위로 절대 확고하십니다. 1140선 못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매도하십시오. 오. 매도하셔서 네. 최소한 9,600선까지는 보시면 그냥 기다리세요. 이제 8월물이기 때문에 시간 넉넉하게 네네. 남아 있거든요. 사실 그 6월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9일 날, 그러니까 6월 19일까지밖에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래 안 될 거예요. 네네. 그래서 8월물이기 때문에 9월물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 넉넉하니까요. 홀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만선 위에서는 계속 잡아 두셔라. 매도 전략으로. 야야. 오늘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반된 스탠스에서 매도 그리고 오늘 이제 강세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러한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에 우리 대표님들의 방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빨리 주식 맛집 진수성주 혹은 야신 김동욱 팍스경제TV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보다 더 많은 이 전략 세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유가에 관련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의 힘이 좀 전날장에도 강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세계 에너지 기구죠. IEA에서 발표한 월간 보고서 덕분이었습니다. 자, 현재 IEA에서는요, 2020년 석유 수요 전망치를 전월 대비 50만 배럴 상향된 9,170만 배럴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와 소비 지표 개선, 현재 이것이 수요 증가 기대로 이어지면서 유가를 지지했습니다. 특히나 이란이 이번 달에도 이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 매달 최소 3척 이상의 유조선을 보낼 것이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이 이란발 이 중동학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유가 상승에 좀 힘을 보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앞자리 숫자를 바꾸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30달러대 후반에서 등락을 오고 가고 하고 있는 이 WTI 관련해서는 네네. 여기에서도 좀 보수적으로 보세요. 네, 할 말이 네. 많죠. 네. 네, 오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 수 없다. 네. 뭐 40불에서 저번에 뭐 월가 쪽에서 20%는 하락할 것이다. 그거 보지 마시고 지수 선물 시장 보시라고. 지수 선물 조정 나오면 유가도 떨어집니다. 유가 떨어지고요. 지금 뭐 이제 감산, 그다음에 뭐 주간 재고 발표, 뭐 당일날은 영향을 받지만 지금 지난주 또 6월 10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유가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지수 선물 보고 들어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는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수 선물하고 모양이 맞습니다. 똑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상단의 40불대와 하단의 36불대 단기 박스 구간 설정해 드리고요. 조정 나왔을 시는 36불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그러면 아마도 나스닥 기준으로 9,500선이 깨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30불대 선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 지금 하방 압력이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수 선물을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하시면 유가 대응 굉장히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박스 구간에서 움직이되 우리 지수 선물에서 이 아래 이 지지가 이제 9,500선이 깨지면 현재 유가 자체도 36달러대가 이제 깨지고 내려갈 것이다라는 네, 이런 그렇죠. 흐름으로. 지금 뭐 지수로 보자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고치인데 유가는 지금 최고치 아니잖아요. 유가는 저 위에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단기 전략으로 이제 매도 쪽으로의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정진 대표님께서 유가가 반등하기도
하지만 사실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도 요새 핫하잖아요. 네. 뭐 테슬라도 그렇고요. 그럼 네. 앞으로 추세적으로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거는 뭐 지난달에 유럽 연합에서 네.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으로 전기차 시장 확대를 좀 빠르게 당기면서 뭐 2025년까지 했는데 지금부터 오히려 1인당 구매할 때마다 많은 비용을 조금 지원해 주면서 시장을 좀 북돋아두고 있는데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1인당 거의 600만 원 정도 교체할 시에 전기차를 교체할 시에 600만 원 정도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전기차 시장이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 또는 그 배터리에 납품하는 그 부품 업체들 여기에 저희도 이제 독일에 나가는 부품 회사들 많고요. 미국에 나가는 부품 회사 많고요. 또는 테슬라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그 섹터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에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서 지금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뭐 지금뿐만 아니라 향후에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기차 지원 정책을 작년 내내까지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축소하겠다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좀 연기하면서 지금까지 2분기까지는 계속 전기차 지원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 때는 다시 한번 축소가 되게 되면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당연히 가격 경쟁 면에서 중국하고 대적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반사 이익 혹은 또 뭐 추가적으로 뭐 수주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안전자산인 골드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2차적인 팬데믹, 재우려감이 다시금 발생하면서 이 전일장 이 골드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좀 보여준 상황입니다. 다만 이 미국에서 소매 지표가 호주가 나오면서 이 골드의 상승은 어느 정도의 좀 제한된 모습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으로 판단하면요, 우리 대표님. 네. 중장기로는 이 골드에 관련해서는 좀 매력도가 좀 있지만 사실 단기적으로는 하방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골드가 정말 제대로 박스 구간에 갇혀 있거든요. 앞으로의 골드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골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상단의 1760선과 하단의 1680선 네. 그 구간 박스 구간에 갇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지속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혼조 흐름이 계속 갈 거다. 그래서 간단해요. 1740선 내외면 매도 전략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1680, 1690선 오면 매수 전략 가시면 돼요. 예전하고 지금 틀립니다. 지금 주가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가 좋고 이래서 올라간 거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유가 코로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네네. 금값도 소비가 잘 이루어져야 금값도 가치가 있는 거지. 지금 캐시가 최고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가장 좋다. 달러 선물이. 그래서 지금 골드 같은 경우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해요. 뜰 때는 지수 선물이랑 커플링을 이룰 때도 있고. 이게 과거와는 비교를 할 수 절대로. 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네네. 골드 같은 경우는 단타치기 굉장히 좀 재밌어요. 그래서 한 200틱 정도 내외만 보시려면 위에서 매도, 아래서 매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더 해외 선물 상품으로 봤었을 때는 좀 더 쉬운 시장일 수도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있어요. 큰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은 수익은, 우리가 좀 보장되어 있는 네, 이 방향성만 수익은 꽤 맞다면요. 크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골드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사실 우리 정진 대표님 골드라는 현재 안전자산에서 이제 주로 리스크가 이제 어떠한 리스크가 발생하면 급등을 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제 방산주나 혹은 남북 경협주로 봤을 때 경협주들은 이 크게 밀렸는데 방산주나 뭐 이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을 좀 뽑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2017년도 한창 북한하고 이제 미국하고 뭐 미사일이나 핵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경 대응을 할 당시에 북한이 뭐 괌에다가 미사일 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겁박까지 줬었죠. 그때보다도 그때 방산주도 굉장히 수급이 집중되면서 엄청난 역사상 가장 신고가를 경신했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오늘 기점으로 봤을 때 그때보다 훨씬 더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역사상 신고가 혹은 또 52주 신고가 이러한 방산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높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매물 또한 출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지난 3개월 동안 또 남북 경협 관련주들 반대로 보면요, 개성공단 관련주나 혹은 뭐 남북 철도 이 사업 관련주로 인해서 3개월 동안에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남북 다시 뭐 철도 사업 얘기하고 다시 남북 평화 사업 얘기를 시작되면서 3개월 동안 많이 올랐었는데 오히려 지금 북한이 굉장히 태도를 돌아서면서 굉장히 강하게 단절 의사를 표시했고 네. 또 군사 훈련도 재개한다 그러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반대로 남북 경협에 관련된 모든 종목들은 계속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남북 경협주를 좀 매매하기에는 다소 악재가 아직 소멸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계속 ING 중이기 때문에 지금 매매하시기는 조금 피하시고 소나기는 피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피하시고 혹시라도 그거를 보유하고 있는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무리하게 매도나 매수 이렇게 좀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조금 이런 비가 그칠 때까지는 좀 기다리고 지켜보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방산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이미 넘어선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뭐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방산 관련주로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고 모멘텀도 지금 시장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종목들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 이러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즉 지금은 잘 오르지 않는다 해도 이 당분간은 손절을 하거나 이렇게 큰 투자 전략을 세우지 말고 이제 큰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는 그러한 심리로 관망 심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방산주, 경협주에 관련해서까지 얘기 들어봤고요. 이 내용들을 토대로 국내 증시, 글로벌 투자 상품, 롱숏 투자 아이디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